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소리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과의 제가 다리,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남도 목포고요. 목포의 사남 3녀 중에 7번째 칠뜨기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제가 녹음기라는 게 없어가지고요. 판소리를 배우면 그때는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15명이 쭉 앉아서 배워요. 그 소리를 잊어버릴까봐 유달산 밑에 학원이 있었고 저희 집까지 1시간 거리인데 가면서 계속 되뇌면서 가는 거예요. 흥보가 기가 막혀 이러면서 가서 동네에서는 소리하면서 걷는 아이로 동네 주민분들이 저를 다 알아봐 주셨고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은 저의 친척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목포를 가면 아이고 그 감나무집 7번째 딸 제 사남 3녀 막내 그 아이가 그 서편제례하고 가족처럼 맞아주십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전주 대사슴놀이라는 학생 대회 1회 때 제가 나갔어요. 근데 그게 제가 최연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고등학생, 대학생 언니들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선생님 댁에 서울에 이제 방학 때마다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우리 선생님과의 저의 관계는 나이 차이가 할머님과 손주고 제가 선생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다시는 제자를 안 키우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소림사 무술 어떻게 배우는 거 아시죠? 영화 보면 막 그 무술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물도 기르고 청소하고 그게 저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할머니만 생각하고 가는데 첫날 첫 번째로 야단 맞은 것이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 개는 것부터 혼이 났습니다. 저희 보통 침대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아가 이부자리는 이렇게 적어서 접힌 곳이 보이게 이렇게 넣어야 된단다. 그게 야단이 시작이 돼서 걸어가는 족족 모든 게 다 꾸지람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야단은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요. 때리고 이것도 아닌데 가슴에 비수가 꽂히게 야단을 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선생님 문화에 있는 동안에 너무 많이 그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시집살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제가 무슨 뇌종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구토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다고 어린애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판소리를 안 놓았냐고 하면 그거 같아요. 선생님께서 야단을 아무리 치셔도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고 내가 모시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단 한 번도 흐트러지게 선생님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야단을 치시면 막 그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힘이 좀 덜 들게 빨리 소리를 배울까.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요. 선생님이 한번 북을 가져오너라 하면 남들 한 달 배울 거를 저는 1시간 안에 다 배워버려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제자에도 어떤 제자는 15번을 해도 못 알아듣는 제자가 있는데 저는 한 번에 쏙쏙 외워버리니까 한 달 배울 걸 미리 다 알려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쁨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운 소리 들려드릴까요? 명고 보미로구나 어머 자녀와건만은 세상사 섹스로 들어나도 어제 청춘이 되었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와 추임새라는 것이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신 그 기운으로 저는 막 흥이 나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한 박자 늦게 해주시면 또 한 박자 늘어지고 한 박자 늦게 해주시면 한 박자 더 지치고 그래서 유사대상 불러봤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선생님하고 그렇게 소리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그 미스 춘향이라는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 대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 소원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그 동네 그 아이들 이쁜 아이들 뽑는 대회 있잖아요. 그 대회를 나가는데 한 바퀴만 좀 1등 준다고 했는데 제가 잠이 들어버렸대요. 그게 아버지가 생전에 한이 되셨었다고, 네가 국악을 하니까 그 대회를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셔서, 그래서 그럴까 하고 있는데 제가 2학년 때 KBS 국악대 경연이라는 성인들이 나가는 대회를 나가는데요. 그때도 최우수로 1등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한복 디자이너 허영 선생님께서 테이블을 보시다가 저를 보시고 한복 모델을 하고 싶어서 저희 선생님을 찾아와서 제자분을 좀 모델로 쓰면 어떻겠냐고,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소리가 아닌 것을 허락해 주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선생님께 미스 춘향을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의상을 해줄 테니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대회 규모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친구랑 단둘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3박 4일 정도 숙박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화장해주는 사람, 뭐 옷 한복 가져온 사람, 뭐 4~5명이 막 오는데 저는 친구하고 둘이 아무것도 화장품도 안 가지고 가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 춘향 거기 뽑으러 가는데도 아이들은 속지마가 드레스처럼 이런 걸 입어서 둘이 혼자 하기도 벅차고 못 앉게 하고 한복 구겨준다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전통 한복 그대로 단속옷을 입혀서 정말 옛날식으로 그대로 저만 그렇게 입고 나간 것이 오히려 득이 돼서 제가 거기서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도 안 받는 얼굴이 항상 저는 화면 때문에 인연의 끈이 계속 이어져 갔는데요. 그 모습을 또 우리 이건택 감독님께서 우연히 TV를 켰다가 제가 화면에 얼굴이 꽉 찬 얼굴을 보면서 쟤를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연기자의 인연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굵직굵직한 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배경이나 어떤 뭐 백이나 말하면 그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정말 목포의 7번째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아이인데, 어떤 기회가 저한테 이렇게 앞으로 툭툭툭 떨어질 때마다 그게 마치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데, 그거 역시 임문택 감독님께서 연기자를 시켜주실 때 제가 어릴 적 꿈이 첫 번째가 소리꾼이 아니라 연기자가 먼저였잖아요. 그때 영화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서편제라는 영화를 한다는 거예요. 서편제는 판소리 영화인데, 판소리는 이렇게 무대에서 소리를 해도 관객이 안 오는 비상업적인 그런 장르인데 이걸 영화로 만들 정도면 영화사 사장님 돈이 많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영화를 찍는데 대본에 순서대로 찍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가방을 들고 어디든지 가래요. 아버지 가고 저 가고 남동생 동호가 셋이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이렇게 어딘가 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부터 찍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그 장면이 나오면 내 친구들이 야 너는 연기한다는데 맨날 가방 두고 어디만 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연기를 배운 적이 없는 친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극중 송화라는 인물에 들어가기까지 일부러 대사를 안 주시고 그렇게 유랑하는 먼 경치에 씬만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 딱 주신 것이 해가 떴나요? 달이 떴나요? 바람이 부나요? 아주 짧은 그런 대사 몇 개를 주시고, 그러는 동안 송화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젊은 스태프들이 방금 제가 부른 이 이산자산이라는 단가 가사를 가지고 와서 이 노래를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영화가 개봉이 돼서 흥행이 되는 건 둘째고 간에 젊은 친구가 소리에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진도월이라는 씬이 있잖아요. 청산도에 그 씬이 왜 나왔냐면 원래는 없었어요. 시사회, 가족 시사회를 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아니 왜 니네 영화는 같이 이렇게 흥겹게 노는 장면이 없냐고, 판소리
수리하는 사람도 남들 민요가 있던데 그런 거 하나 넣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럼 진도아리랑을 하자. 그래서 청산도 장면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독님께서 영화 속에서 배우가 많이 우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동호와 송아가 만나서 하룻밤에 푸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눈물 없이 원래는 찍었는데 역시 또 시사회를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 울게 내버려 두지 왜 울라고 할 때 끊기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독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그럼 우는 장면으로 바꿔서 찍는데 그 소리가 제가 한 게 아니라 명창 안숙선 선생님께서 득음의 경지의 소리를 제가 립싱크를 한 건데 그 장면을 한 방에 못 해내면 정사 장면을 바꾸겠다고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규철이 오빠죠. 동호하고 저가 정말 모든 것이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거를 한 번에 그때 그 장면을 찍었던 것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서편제가 나왔고요. 서편제 나왔더니만 한 달 동안은 손님이 없었다고 몰랐어요. 영화사에서 말을 안 해줘가지고 어때요? 손님 많아요? 그러면 너무 많다고 거짓말을 하셔서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로 3가 단성사에 갔는데 줄이 기억자에서 그 다음날 미음자가 되고 이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회 가서 사인을 해드렸어요. 관객분들한테 매회. 태백산맥이라는 작품에 이제 들어가는데 1년을 촬영했어요. 촬영만. 그런데 자기가 출연한 연기한 거 10분의 1도 안 나온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3시간짜리 영화예요. 태백산맥을 하면서 서편제 그 거품 같은 그런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느낄 찰나의 축제라는 영화를 다시 하게 됐죠. 임권택 감독님 영화만 3번이나 하게 된 배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왜 축제를 저를 쓰셨어요? 저 안 쓰셔도 됐는데 저의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늘 발라야 되고 김소희 선생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그런 내면은 얼마나 많이 눌려져 있는 마음속에 외침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축제를 맡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흥행에는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시작하게 됐고 그 역시 또 하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저는 대박은 좀 잘 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창작 뮤지컬이었는데 전국을 돌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가 말고 제작자가. 그래서 그 뮤지컬 한편으로 또 신인 여우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상을 받기는 되게 많이 받는데 알고 보면 연기자적인 수업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게 뭘까 생각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반대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소리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과의 제가 다리,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셨고 경험도 많으실 텐데 굳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도 찾지 않는데도 누군가는 이렇게 좋아서 절실하게 매달리는 이 소리가 과연 뭘까 정도만 오늘 알고 가주신다면 앞으로 외면하는 그 마음보다는 관심이 될 것이고 그것이 즐기는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오게 됐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소리를 배워보시면 어떨까.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였나 돌이켜보면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 누구나 하는데요. 얼만큼 진짜 더 이상은 못해까지 해야 뒤돌아봐서도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노력 안 해보고 조금만 힘들면 못해. 그리고 자꾸만 뒤돌아보거든요. 그거 내가 했어야 대박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그런 습관을 키우는데도 이 호흡이 참 좋을 것 같아서 해보는데요. 힘 안 들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 자, 이제 뼈를 만들었으니까 살을 만들 거예요. 이 노래 느낌을 오른쪽엔 짜증 어떻게 모아서 한 방에 쭉 내셔야 돼요. 자, 준비! 준비! 시작!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 성화를 내려서 무엇하 아무것도 아닌
들으니까. 근데 결국에 소리 지르는 사람만 지르는 게 아니라요. 들으시는 분도 대리만족을 느끼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추임새로. 예, 그 박자를 그렇게 맞춰주시니까 이 안에서 다 지르고 나면 뭔가 시원하게, 이 시원하면 남을 상처 줄 이유도 없고요. 남을 괴롭힐 일도 없어요. 내 안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남 잘 되는 것도 박수 쳐주게 되고, 남 질투나게 예쁜 것도 그것도 그냥 칭찬으로 아우 그래 좋겠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게 되고. 가끔은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손에 행복을 꼭 쥐고 있어요. 자기 몫의 행복을. 근데 자꾸 남의 손에 있는 걸 궁금해하고 그것도 내가 가졌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걸 이렇게 한번 펴봐요. 제법 쓸만하고 괜찮은 게 나한테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이걸 볼 시간이 없어요. 남의 거 쳐다보느라고,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펴보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만족인 것 같아요. 만족할 줄 모르면 끝도 없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이미 다 가졌는데도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없이 저 남의 끝나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 만족을 때때로 시시각각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저 혼자 노래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마시고 소리를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박수는 제발 치지 마시고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제 엄마 잠자리요 생각난 것이 뿐이라 보고 치고 한양남군 보고 치고 청전반치 그 장문 이룬이 호정을 이끌 수 있나 손가락
좋아서 쑥대머리 한 대목은 불러야 그래도 소리꾼일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해봤습니다.